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차차차차. 은이 좀처럼 거칠 줄 몰라. 머릿속은 갑자기 깜깜절벽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자, 암중모색. 암중모색 아시죠? 암중모색 속에 생각이 더 잘 떠올라요. 깜깜한 방에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한 줄기 빛이 들어오죠. 암중모색을 하던 중 갑자기 한 화두가 스쳐 번개 지나가듯이 머리를 탁 때렸더라. 이게 과연 뭘까요? 려삼이고 마사도래. 장경해릉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영운직원을 찾아와서 물었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장경해릉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영운직원이 려삼이고 마사도래니라. 오 마이 갓. 불법의 대의를 영운직원의 답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힘든 일이 아니었다. 려삼이고 마사도래. 려삼이고 마사도래. 여러분, 경허선사가 평상시에 여삼이고 마사도래를 못 풀어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려삼이고 마사도래인데, 이 려삼이고 마사도래라는 이 화두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한번 려삼이고 마사도래보다 더 멋진 화두 있으면 갖고 와보라 그래. 확실히 경허선사답다니까요. 왜? 마상근이니 뭐 시신마니, 시신마가 뭐시여? 뭐 이런, 어이? 시신마, 마상근, 간시골, 뭐셨지? 그러한 화두에 비하면 이 려삼이고 마사도래는 보통이 아니죠. 아파요. 가래가 하도 껴서 그냥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라고 가래를 하루 종일 뱉어내봤더니, 뱉어내봐도 해결이 안 나. 약 먹으면 나는 것 같아. 약 20몇만 원 먹으니까 나와서 미쳤냐? 뭐냐 먹는 것도. 이 화두는 온몸을 파고들어 이미 온몸에 피를 타고 다지고 밤이고 한번 꽂히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돌고 돌아 전신을 휘감고 온 머리를 휘감아들이고 있었으니, 이렇게 미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화두를 잡아본 사람이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럼 계속해. 전진. 그런 게 안 온다, 필이. 그럼 탈락이지 뭐. 다시. 일단은 이렇게 돼야 돼. 머리에서 발끝까지 돌고 돌고 파고들어서 온몸이 낮이고 밤이고가 돼야 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완전히 휘감고 있는 것 같아요. 화두가 온몸 전체를. 나에게는 오로지 화두밖에 없노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차가 지나가는 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전혀. 만에 하나라도 내가 화두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또 들고, 뭐 시기가 어떻고, 문을 열고 누구랑 뭐 이거 안 돼. 그렇게 갖고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왜? 우리 경허선사가 그랬거든. 사막도는 면할 수 있다. 예, 화두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스쳐만 지나가도 사막도도 어디요? 그게 축생도 안 태어나는 게. 근데 이 화두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왜 윗바사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래더라? 윗바사나 있고, 사마타가 있고, 에? 윗바사나 사마타나 뭐 선이 가나선이나 같대 뭘 같아,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떤 스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셔. 근데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간화선이 왜 위대해요? 혹시 간화선이 뭔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 어떨 때 보면 있잖아요. 여기다 앉혀놓고 질문하고 싶어. 뭐를 어떻게 도대체 알고 있는지.
여러분, 가나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볼 수 있는 사람. 해줄까 말까. 아이고. 에휴, 그래도 밥값을 해야 되니까. 또 빠졌냐? 나 안 해. 이 자리가 좁다 보니까, 씨. 날이면 날마다 빠져, 날이면 날마다 해야죠. 강의하는 데만이라도 좀 넓으면 좋겠구만. 중요한 거라도 하나 쓰고. 야, 이게 돼야 내가 그래도 강의라도 하지. 어떡하냐. 됐냐? 가나선과 이뻐사나 사나타, 이게 다른 점. 사실은 사나타는 뭐 묵조라 전혀 알고 싶지 않아요.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되냐? 응? 묵조 말이야, 묵조. 그게 사나타고. 사나타는 이거예요. 보나마나. 그죠? 다음 이빠사나는. 이빠사나라고 해도 관이야, 관. 지관이지, 지관.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는 몸을 통해서 하는 거야. 몸을 통해서 하는 거라. 물론 그러고 보니 또 가나선도 몸속을 떠난 부처는 없다 그랬잖아요. 몸을 관하는 거야. 몸을 관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 뭐를 관해? 몸을 관한다. 사마따는 몸을 가만히 놔두는 거고, 멈추는 거고. 몸을 멈추는 거고, 얘는 몸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나를 다른 말로 또 마음챙김이라고도 하잖아요. 몸의 움직임은 곧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면 얘는 어디서 일어나죠? 얘는 의미께서 일어나. 에이, 의미께. 즉, 이 중요한 거. 즉, 육조 해능으로 가자고요. 얘는 뭐? 얘는 삼과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게 뭐였었죠? 삼과법문과? 삼과법문과? 뭐? 이 36대법. 진짜로 다시는 안 해주고 싶지만 36대법. 뭐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단박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삼과법문과 36대법을 육조해능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유촉분으로. 유촉분이라는 건 뭐예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거야. 얘들아 모여라. 내가 말이지 죽기 전에 니네한테 말 한마디 해주고 싶거든? 이렇게 지도하면 돼. 자, 이렇게 지도하면이 중요해요. 니네도 내가 죽으면 한 자리씩 다 깔고 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에 대중을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하면 돼. 어떻게? 삼과법문과 36대법으로 지도하면 된다라고 해서 부촉분을 남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유언. 그게 최고야. 그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이 두 가지를 남기셨을까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는 이쪽 파야, 이쪽 파. 의미있게. 삼과법문이 뭐죠? 삼과법문이 의미있게예요. 그 몸을 통한 관찰.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뭘 하라는 거죠? 응? 우리는 볼관자. 그 다음에 에코. 이거 간화야. 우리는 간화죠? 그러면은 이 간화가 뭐예요? 간화. 중요한 건데. 간화. 이쪽으로 달라. 에이씨. 간화.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만약에 기본이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신 분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다시 올 수가 있거든요. 에이씨. 그래서 이게 이 가나선이 왜 위대하다? 위대하죠. 가나선이 정말 위대한 건데 헷갈리니까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간화선이죠. 간화선. 왜 간화선일까요? 이름도 누가 잘 정했어. 근데 간화선이라는 말 자체가 끝났다. 그러면 간화선 그러면은 가지고 챙겨서 가야 할 게 화두죠. 간화니까. 간은 무슨 간자예요? 신기해요. 간만 봐도 다 알아. 뭐를 알게 되죠? 간화선의 특징을 알게 돼요. 자, 볼게요. 이 간자 있잖아요. 얘가 사실은 이미 말을 끝내게 해줘. 얘가 볼간자거든요. 그럼 본다는 건 이 견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볼간자의 간자와 이 볼견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볼간, 볼견. 아니? 이상하잖아. 볼견, 볼관. 단위망연이면 측견열애라. 볼간, 볼견.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볼간, 볼견.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 화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가야 돼?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낱낱을 들여다보는 거라. 헛단이잖아, 헛단. 선자가. 그러니까 그냥 세밀 하다 못해서 바닥까지 낱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이걸 덤비지 않으면 놓쳐요. 그리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산매를 맛보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가나요? 볼까? 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간. 똑같이 보는 거야. 볼간, 볼견. 그런데 이 볼간은 무슨 뜻이 있어요?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피다, 헤아리다, 보다, 감시하다 이런 게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볼견자는 또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요? 볼견.
볼견. 볼견은 이 보다 또는 배웁다 라는 뜻으로 눈으로 보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이 간자는 그런데 이 간자는 물론 여기 눈목자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살피다, 감시하다, 들여다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즉견열애라. 단임망연이면 즉여여불. 또 뭐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본다야 본다. 근데 이 간은 왜 이 견을 쓰지 않고 견화선이라고 하지? 똑같이 보는 건데 뭘 볼간이나 볼견이나 견화선 어때요? 견화선 싫어. 왜? 거기는 보는 것만 왜 견화선이라고 하지 못하고 간화선이라고 했냐? 이 화자 때문에 그래요. 이 화자는 또 무슨 화자죠? 중요해요. 여기 말씀 언자에다가 말씀언이 말이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혀에서 나와요. 혀를 자르면은 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옛날에 저기 할 때 뭐지? 혹독한 형벌을 취할 때 말을 많이 하는 놈을 혀를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혀설자를 넣은 거야. 이렇게. 맞죠? 말씀언자에다가 혀설자를 넣어가지고 걔를 뭐라고 말해요? 말씀화라고 하죠. 담화문, 대화, 담화. 그러면 또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나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나 그거 소설해야 된다고. 나도 목표가 있다고 바빠. 그러면 이 화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혼자 짓거리나? 대화를 혼자 하나? 담화를 혼자 하냐고. 상대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누구? 이 말을 한 사람 있잖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 말을 한 사람의 그 말뜻을 살펴보는 거. 즉 조주선사가 뭐라 했어?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이렇게 구자무불성. 또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 정정벽수자니라. 정정벽수자니라 했어. 뜰 앞에 뜰정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벽수가 잣나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대화자가 있어야 돼.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정정벽수자니라.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간시거리니라. 다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듣고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기다가 캐시움 마크가 붙어야 돼. 간화선은. 간화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캐시움 마크예요. 이 의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집중력이 더 강해지고 나한테는 엄청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화선이에요. 얘네는 이빠사나 싸마타는 이 몸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가 삼과 법문이 이쪽이고 36 대법이 간화선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무슨 게 제일 중요해? 36이 중요해요. 대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오 마이 갓. 고르라고 하나를. 36은 별로 안 중요해요. 36만 있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대법은 대가 중요하죠. 상대법이다 이런 거예요. 36 뭐 여기 저번에 했죠? 서로 상자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 그런데 이 6조 해능은 36가지만 대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36가지만 있나요? 대법이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36가지 속에 그거를 분류해서 집어넣으면은 36가지로 된다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36가지 안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36이건 48이건 54건 나발이건 간에 대법이 있다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로서 좋은 거는 대법이 있냐는 얘기야. 그러면 그 대법은 무엇을 찾으려고 우리가 대법을 찾죠? 상대 대법.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거죠. 이거. 중도가 있느냐. 중도는 뭐예요? 중도는 양변을 여는 거지. 본래 자리. 그래서 상대가 있는 거를 쳐내고 그 자리를 찾는 거. 그거는 화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냐? 화두가 이미 조사들이 해놓은 말을 가지고 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간화라고 안 하고 뭐랬어요? 공안이라 그랬잖아요. 공안. 왜 공안이라 그랬죠? 공안은 이 관청에서 내리는 공문이야. 절대 변할 수 없어. 한번 딱 떨어지면 돈 내야 돼. 어? 그래서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변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그거를 공안이라고 했는데, 그 스승들, 역대 선지식들의 말소리, 뭔 소리까지 다 들어가서 복잡해. 이렇게 껐딱만 해도 이거 공안이야. 이건 공안 같은 소리 하고. 새가 날아가는 것도 공안이야. 그러니까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져서 지가 마치 깨달은 자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대해종고가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그 공안을 송나라 때 와서 대해종고가 과감히 쳐내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01가지의 공안은 선문염성에 실려있고, 그죠? 경덕 정등록에 실려있고, 나머지 이제 무문관하고, 벽암록. 무문관의 100측, 벽암록에 무문관 48측, 벽암록에 100측.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서 화두를 정리하게 되죠. 그게 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화선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화두를 자기가 잡으려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화두가 다 있으리라고 믿고, 그 속에 과연 내 화두는 여기냐를 먼저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귀찮아서 안 일어났더니 그냥 다 해버렸네. 얘하고 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대법이 중요하고, 그 화두에 이게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먼저 따지면서, 그리고 눈 보는 안목이 있어야, 그리고는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참고로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몰랐었어요. 알았나? 육조단경만 받았지. 내가 유식하다고 무슨 상과 법문과 36대법 같은 소리 하고, 이거를 찾아낸 거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경어선사, 이 경어집을 다 낱낱이 파헤치면서 하다가, 그럼 경어선이 뭐라는 거냐? 도대체 경어는 뭐를 강조하고, 그 시 속에서, 또 그 법어집 속에, 그거를 계속 진짜 암중노색을 하다 보니까, 그럼 뭐야? 경어선사가 뭐라? 하다 보니까 계속 한 자리에서 내가 멈추고 있더라고요. 시 속에서도 이걸 말하는구나. 이 시에서도 여기네 이렇게 찝어내기 시작했죠, 제가. 그래서 이 경어선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 그럼 이 사상은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거를 경어선사한테 가르쳐줬고, 이거를 한 앞에 역대 선지식은 과연 누구였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해서 막 파고 누구 말 따라 까고 파고를 했더니, 그게 육조 해능의 상가 법문과 36대법이 나오면서 아하 이거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일단락되고 정리가 돼서, 제가 경어 성우의 중도불이 선사상 연구고 박사 논문 제목은, 그리고 경어선의 유체는 중도불이더라.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이 경어집을 통해서 경어선사가 안 계셔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교봉 종밀에
선원 재정집 도서가 그거라고. 나중에 스승이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혼자도 공부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절절히 전해오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경화선사도 뭐 그냥 공부나 하고 화엄경이나 강의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미 특칠난 사람은 우리가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이미 송곳이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도 자꾸 삐져나와. 그러니까 저런 대단한 인물이 우리 옆에 있었고 우리의 스승이고 그거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행운이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려삼이거 마사도래라는 화두를 들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려삼이거 마사도래 이거를 한번 내가 뭐 분석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생략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려삼이거 마사도래는 상과법문이요 36대법이요. 몰라. 이 화두는 온몸을 파고들어 이미 온몸에 피를 타고 낮이고 밤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돌고 돌아 전신을 휘감고 온 머리를 휘돌아 내리고 있었더라. 쭉쭉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잖아요. 화두에 미치잖아요. 그럼 전봇대도 수도 없이 부딪혀요. 나는 막 가다가 막 구렁이도 빠진 적도 많고 시궁창에 가다가 왜 있잖아 또랑 있잖아요. 막 절궁절궁 막 간 적도 있고 전봇대에다가 몇 번을 부딪혔는지. 그리고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한 미친 모습으로 보여야 이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로 만약에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공부는 젊은 날에 하라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게 많을 거야. 근데 그래도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공부를 한다 라고 하면 장점은 세상을 다 알게 돼서 이거를 다 내려놓기가 쉬워요. 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여건에 따라서. 하지만 나는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젊은 나라에 하라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무식이 용감하고 신심이 달아올랐을 때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뭐 지금도 그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패침망창 할 지경에 대화하기 가깝고 잦은 밥이 멀지 않으니까 계속 붙잡고 하고 하면은 뭐 지금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두 잡는 것밖에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휴. 아이씨, 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빨리 하나 더 해야 돼, 그래도. 너무 말했어. 화두가 덤발한 동학수자는 자신이 동학사의 대강백임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스승 계열을 만나냈다는 생각은 이미 천리말이 달아나 버렸어.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려삼이가 마사도래 통옥은 오랜만에 외출이라 고향 동네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고 정읍에 외롭게 살고 있는 매부 전봉준과 그 조카들을 만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형세도 살펴보고 전주송곳에도 허주독진에게 들리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하룻밤에 요한 후에 스승 계열대사를 만나고 상경하는 길에 이거를 당하게 된 거죠. 뭐냐. 그래서 만경강 줄기에는 김제평야를 지나다 뜻밖의 상황이 엎대치고 말았으니 그것은 지난 5월 이미 일본 열도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부산 동네군으로 성립하니 이 무서운 전염병 후열자가 경호선사를 살리고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조선반도 전역을 휩쓸며 김제까지 당도하여 온 마을을 산더미 같은 시체로 조토화시키고 있었던 것을 세상 물정의 어두운 동해 강백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모르는 게 약이요? 일단은 나에게 닥친 일이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좋은 그걸 오는 게 많아요. 이때 낙선물 소리에 동릉은 낮에 눈앞에 펼쳐졌던 시체들의 무덤 앞에 죽음에 대한 극한 공포를 느끼고 화엄경 강의를 8년간 해온 대강바로 자신의 무기력함, 자괴감이죠. 이미 혼자 마음속으로 들었는데 이 생애 경호사가 이게 나오죠. 이게 그 동학 아니 경호집에 나와요. 내가 이 생애를 차라리 바보가 되어서 지낼지언. 나 그냥 바보로 살을래. 하지만 앞으로 강백은 안 할 거예요. 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조사를 내가 아직 생각하죠. 조사의 도, 선지식을 닦아서 조사의 도인 선지를 닦아서 이 선지가 그거죠. 삼계를 벗어나리라.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글자 하나라면 이거예요. 선 닦아 삼계를 내가 벗어나리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위와 같은 발언한 끝에
동욱은 강백으로서 교학을 강요했지만 평소에 틈틈이 읽었던 선어록을 거의 공안을 회고하여 보았죠.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막 뇌삼이고 마사도래를 한 게 아니라 그 강백을 하면서도 계속 이 성공부를 했었어요. 그동안 동욱은 강원의 교학생으로서 교학에 종사한 습성 탓으로 아르마리를 낸 것일 뿐 정작 실제 선에 대해 몸소 체득한 몫이 전혀 없기도 하였으니 그러나 선어록을 몇 번 보는 동안 특히 영혼증언의 선사가 장경해릉에게 제시하였던 그게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당도였다. 이게 삼이고 마사도래야. 아시겠죠? 는 화도는 아르마리로 풀려고 이게 아르마리로 될까 한다. 낙이 일은 뭐고 말의 일은 또 뭐셔.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또 말의 일이 미리 도래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해도 음산철벽을 마주한 것처럼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만 했던 기억이 이 순간에 떠올랐던 것이다. 이렇게 고민한 동안 어느새 달이 밝아 해사 지난밤에 폭풍우는 사라지고 동쪽 하늘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더라. 동욱은 드디어 결심하였더라. 만약에 여러분들도 료삼이고 마사도래를 보고 낙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이 닥쳐 이것만 다리면 날마다 외우고 있으면 꽝이야. 그것도 하나의 병통이지. 의심.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